사람에게는 나이가 있죠. 여러분들 나이 다 먹었죠? 나이가 다 있는데요. 나이 중에는 이제 이렇게 그 육체의 나이가 있고 또 영혼의 나이가 있어요. 육체 나이야 이제 뭐 몇 년도에 태어나서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다 나이가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영혼 나이는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영혼 나이는 얼마나 내가 올해 몇만 급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이렇게 성숙되었는지 잘 모르기가 쉽죠. 내 영혼 나이는 몇 살이나 될까? 음, 윤회를 좀 먼저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끝도 없는데요. 그냥 내 영혼이 몇 번을 윤회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나이 하면 영혼 지수라고 해도 괜찮겠죠? 얼마나 성숙했느냐. 영혼 나이가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더 자비롭고 화를 잘 안 내고 좀 더 지혜롭고 욕심을 조절할 줄 알고 사람과의 갈등도 별로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혼 나이가 높겠죠. 시기 질투를 별로 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영혼 나이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은 본래 이렇게 어린이날이라고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날이죠. 그죠? 어버이날도 따로 지정할 필요 없는 날이고 스승의 날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날인데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이들을 학대를 하고 함부로 하고 어린이들을 존중하지 않았으면 어린이날을 만들었고 얼마나 사람들이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했으면 어버이날이 만들어졌고 얼마나 사람들이 스승에 대해서 생각지 않았으면 스승의 날이 만들어졌겠어요. 그래도 극악무도하게 그런 것도 없이 부모나 스승이나 어린이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날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또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계급 사회가 됐고 또 차별하는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의 인권은 굉장히 오랫동안 무시되면서 살아왔죠. 지금만큼이나 아이의 인권이 좋아진 시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 지금도 아직도 저렇게 제3세계 시대에 저 이제 좀 어렵게 사는 GDP가 1000달러도 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 가면 아이들이 아직도 학대받고 아이들이 뭐 광산에 가서 일하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뭘 팔러 다니고 하여간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은 그런 아이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참으로 다행인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학대당하거나 방치당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방관하는 것도 사실은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아이를 학대하고 방관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뭐 최소한 신고라도 그런 아이 학대하는 전화 있다며 어디다 전화하면 된다며 그런 데서 전화하고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학대받는다면 그것은 사회가 부조화스러운 거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고 또 역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이를 학대하진 않아요. 지금은 학대하는 이제 부모도 간혹가다 있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바로 유기하는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뉴스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세계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이가 굉장히 존중받는 사회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존중을 받다 보니까 과잉보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과잉보호도 또 다른 학대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너무 또 다른 학대를 유발을 해요. 우리는 들판에 나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서 이렇게 그 문제였지만 지금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관심이 많아서 거의 학대 수준에 이르고 있죠. 이 사실 우리 세대 또 우리 앞의 세대는 교육관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일제시대,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양반가에서는 자식을 키우는 나름 그 철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 내려왔거든요. 근데 일제시대가 되면서 자식을 키우는 철학이 거의 다 사라졌고 전쟁을 겪고 50년대, 60년대 완전히 이제 빈민을 그 전 국민이 가난한 시대를 겪으면서 뭐 옛날 전통들 한자 같은 전통들은 다 무시되고 복장도 완전히 다른 것이 돼버리고 이렇게 조상을 공경하는 그런 이렇게 제뭐 3년상이라든지 49제라 이런 것도 다 무시되는 그런 것이 되면서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도 사실 그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다만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무조건 공부시켜야겠다라는 그 열려. 옛날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 조상들은 특히 전 세계에서 아마 교육열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그냥 어쨌든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해방 이후에도 우리 아들 딸들을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육열만 너무 높아서 새로운 아이들의 학대가 너무 극에 달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요. 너무 과잉보호해도 학대고 또 너무 방관해도 학대고 참 이거 쉽지 않아요. 아이 양육시키는 게. 마찬가지로 이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뭐 부부간의 관계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소유고 집착인지 참 이렇게 그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게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교육 그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완성되는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이 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도덕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런 교육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또 정의란 무엇인가 했을 때의 정의감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좀 관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철학이 잘 서지 않는 것 같고 또 그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경제관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익혀지지 않아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가장 큰 부자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10대 때부터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하고 10대 때부터 물건을 사고 팔고 10대 초반부터 그랬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뭐 이렇게 그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도 보면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10대 때부터 뭔가 자립을 하고 10대 때부터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10대 때 생각했던 것들이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그것이 막 이루어지고 그것이 그렇게 현실로 되고 그랬죠. 뭐 이렇게 마크 주커버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그 유명한 그런 이제 세계 제일 부자들도 똑같아요 보면 10대 때 다 갖던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20대 때, 30대 때 계속 실천해 나가서 결국 세계 최고의 부자를 이루거나 어떤 성과를 크게 이루고 그랬죠. 저는 뭘 그렇게 크게 된 건 아니지만 저도 10대 때 이렇게 꿈을 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는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별명이 거북이라 할 만큼 반응이 굉장히 느렸거든요. 이렇게. 그 10살, 15살 이런 때까지만 해도 철이 뭐 저는요 이렇게 예체능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운동하는 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체육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그 체육 시간에 뭐 특히 이제 체조 같은 걸 하면 뭐 이렇게 그 완전히 뭐 이렇게 저는 지옥인 줄 알았어요. 그 심지어 이렇게 체육 선생님이 이번 한 시간은 자유롭게 노세요. 운동장에다 풀어놓고 공 칠 사람 공 치고 뭐 할 사람 뭐라 그것도 정말 싫었어. 그거를 싫었어. 정말 이렇게 근데 어, 그만큼 이제 바보였다라는 거죠. 제가 미술 같은 거는 저는 사람 얼굴을 제대로 한번 그려본 적이 없어. 과제가 있으면 우리 누님이 다 해주셨어. 그 누님이 안 해줬으면 내가 했을 텐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도 뭘 그릴 줄 몰라요. 지금도 보면. 예. 이, 그, 그러니까 참 바보처럼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 이렇게 그냥 너무 방치돼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나의 재능을 내가 그림 그리는 재주도 없고, 운동하는 재주도 없지만, 좀 이렇게 그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바보들은 자기가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좀 도와줘야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중학교가 좀 지나가면서부터 머리가 좀 트이기 시작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멍텅구리였고, 중고등학교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뭔가 이제 철학적인 분위기가 이제 풍기기 시작했어요. 뭔가 깊이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네, 나는 뭘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까? 나는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이란 건 뭘까? 이런 거. 진리란 건 뭘까?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난 철학과를 갈까? 난 물리학과를 갈까? 나는 심리학과를 갈까? 아무래도 나는 진리를 탐구하러 다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에, 고등학교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오로지 진리만을 추구하면서 살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은 뭐 이렇게 포교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 좀 포교성처럼 되고 그렇게 돼버렸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10대 때 가졌던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일관되게 아직도 가지고는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볼 때는 땡조처럼 보이겠지만 아직은 그 마음이 있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계속 일관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늘 아쉬운 게 있죠. 저도 이렇게 그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 더,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재능을 이렇게 스스로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교육 제도가 좀 바뀌고 하면 참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자주 주장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10대 초중반이 되면 어른하고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어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요. 그리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고 빨리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들이란 말을 듣기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오래 전에는 우리 10대만 해도 다들 그 성인 대우를 받았는데요.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라면 카드를 주든지 아니면 경비를 주든지 해서 부모가 경비를 다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경비를 다 이렇게 결제를 하고 나중에 결산을 하고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는 부모들이 결산을 해서 다 같이 끝나고 나서 우리 뭐 한 달 이렇게 살았고 우리 제주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 같이 하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1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10대 중반쯤 되면서부터는 네가 결제권을 가져. 최소한 어디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들은
결제권을 갖고 네가 다 결제를 해. 그리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가족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경제관념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생일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뭐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씩 생일 선물로 이렇게 주든지 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금융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미국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거든요. 제조업으로 급성장한 거예요. 영국이 제조업으로,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제조업으로 전 세계를 제패를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영국은 지고 미국이 이제 그때부터 급성장을 하는데 역시 제조업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최고 정점에 이르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모든 물품들을 90% 이상의 전쟁 물자들을 전부 다 미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에 거의 엄청난 무기들을 다 미국에서 제작했으니까 미국이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그때까지 제조업이 이제 미국이 제조업이 제일 강했고요. 나중에 이제 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일본이 이제 제조업 강국으로 떠오르게 돼요. 근데 1970년대, 80년대 이때부터는 미국이 제조업을 그만두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옛날 우리 80년대 금리가 굉장히 높았죠. 여러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통장에 저축을 하면 얼마씩 붙어 있는 게, 와, 뭐, 지금 생각하면 통장에 붙어 있는 예자를 생각해 보면, 어, 지금 뭐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지금 옛날 통장 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면. 그런데 그때는 세계적으로 금리가 비쌌던 거예요. 우리만 금리가 비싼 게 아니고 미국에서 금리를 엄청나게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도 금리가 높아진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이 제조업이 완전 다운이 돼요. 왜냐하면 공장들이 대체로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물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미국에 있던 모든 공장들이 해외로 다 나가죠. 이제 뭐 중국으로 나가고 일본으로 가고 동남아시아로 전부 다 가게 되고 대신에 일본이 이제 이렇게 그, 그 자리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에서 제일 제조를 많이 했던 80년대가 되게 되는데요. 그럼 제조업을 안 하면 뭐 하고 살았냐? 금융업이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금융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의 금융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렇게 제조업의 정점에 와 있어요. 제조업이 성장할 만큼 성장해 있어요. 제조업 조금 더 나아가서 더 로봇까지 이제 AI 시장까지 뭐 이렇게 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제조업을 그만둔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제조업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시켜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금융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발달됐지만 금융만큼 아직도 OECD의 저 아래 지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융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요.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했다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하면 안 돼. 우리나라 주식은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 개인들은 거의 대부분 망해요. 근데 왜 망하냐면 우리나라가 불안한 이유도 있지만 몰라서 망하는 거야. 할 줄 모르니까. 이게 이제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이제 오르면 오르는 걸 알아야 되고 내리면 내리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40대 시작하고 50대 시작하면 그런 게 전혀 피부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금융시장에 또 뛰어들면 그냥 털리고 다 이제 쪽박 차고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생물이니까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보살님의 마음을 내가
연구를 10대 때부터 20대 때부터 사람의 마음을 연구를 해서 그 보살님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살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와서 지금 이 나이가 됐으면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금방금방 이렇게 체킹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뚱 하고 있다가 계속 공장에서 일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공장 일이 그만뒀어. 딱 나왔는데 나이가 50대 후반이야. 그러면은 이제 사람하고 대면하는데 대면이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셔야지 뭐 이렇게 겨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해도 그냥 봉창 두드리는 소리밖에 안 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대부분의 가정의 남녀의 문제가 부부의 문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다니면서 사람의 마음들을 잘 알아. 근데 남성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으려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단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이제 좀 나중에 나이가 많으시면 이제 거사님들은 이제 할 일도 없고 이제 너무 힘들고 이제 사회 적응이 안 되고 그냥 집에서 나올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것도 이 10대, 20대, 30대 때부터 이렇게 사람과의 마음 소통에 이런 감각을 익혀야지 되는 거지. 나이가 60이 돼서 그런 게 되냐고. 마찬가지로 금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찍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이 나라는 나이가 이제 그 성인이 돼서 대학에 가면서 그때부터 금융이 시작되는데 다르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학자금 대출로부터 시작되죠. 이제 학자금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운용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내 돈을 운용을 하거나 그런 것부터 금융이 되는 거거든요. 자산 운용이. 근데 대출부터 시작을 대출부터 시작을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게 금융시장에 대한 이게 나쁜 것이 생겨서 그 짓눌리는 이 대출 언제 갚나 이제 이자는 얼마 안 돼서 다행이지만 또 이자가 얼마 안 되는 게 나쁜 게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또 학자금 대출 우리 이자가 얼마 안 돼서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별로 안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대출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모르게 돼요. 그게 감각이 별로 없어져. 그 대출을부터 시작하니까 나중에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늘 대출로 그냥 막 계속 그렇게 돼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더 가난해지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일찍부터 어른들이 아이들을 금융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도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이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뭐 스님이 돼서 무슨 남녀랑 사랑하고 이런 게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래도 스님 되기 전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나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 그 이렇게 부모로부터 건강한 이제 성관계, 건강한 남녀 관계, 건강한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차곡차곡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좌충우돌을 하지 않게 되고 지금처럼 N번방 이런 것들이 안 생기고 미투 운동 이런 것들도 안 생기고 그럴 수가 있었거든요.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종교관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인이잖아요. 종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잖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 우리 자식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은 우리 불교 이런 것들을 잘 전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큰 힘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종교관을 전해주는 것은 자식에게 새 무기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사회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좋은 무기를 탱크 같은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면 겁나는 게 없을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건강한 이제 종교관을 갖게 해주면 그러면 아이에게는 평생에 이렇게 부모한테 큰 힘, 그거를 받게 된다고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집에 다니면서도 부끄럽게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절에 갔다 온다는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또 절에 갔다 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아이들은 부모가 절에 갔다 오고 그러면
우리 엄마는 미신만 다니고 전부 이렇게 아이들이 불교하기를 미신처럼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좀 그렇다고요. 종교적인 거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인문적인 거, 또 뭐 이렇게 다양한 뭐 사회적 이런 모든 것들도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돼야지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될 수가 있죠. 아이는 정말 고귀하죠. 아이 아이가 이제 귀하고 아이가 이제 이렇게 막 새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전달을 해주면 그러면 미래는 그냥 저절로 잘 될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유산으로 남겨줄 생각보다는 올바른 정신 문화를 이렇게 남겨주는 것이 훨씬 큰 장사를 할 수가 있겠죠. 어린이날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영혼 나이로 보면 다들 어린 양들이죠, 그죠? 방황하는 어린 양들의 올해 모두 다 부처님을 만나서 이렇게 뭔가 좀 더 성숙한 이제 영혼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맨날 맨날 해도 이렇게 맨날 어린 양 같은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성숙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불하세요.